자, 그 다음으로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자, 다섯 번째로는 우주, 지구, 생명체, 얘네들의 구성 원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주, 그 다음에 지구, 자, 생명체,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우주에서 가장 많은 게 뭐가 있었어요? 우주에서 가장 많은 거는 결국은 수소가 가장 많죠. 수소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헬륨이요. 이게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다. 됐죠? 그 다음에 지구는 자, 가장 많은 게 뭐가 있어요? 지구에서 가장 많은 것은 그쵸? 철이죠. 철이 많고요.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규소. 요 순서대로만. 그래서 철이 가장 많고 산소, 규소. 요 순서대로 많다. 그 다음에 생명체는요. 생명체는 가장 많은 게 산소죠.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산소예요. 그래서 산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질소. 요 순서대로 있는 게 생명체가 가장 많이 있는 원소에 해당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각각의 요 두 가지 원소들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별의 탄생을 봐야 되는데, 자, 이 별의 탄생을 꼭 좀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의 탄생을. 지금부터는 꼭 제일 중요한 파트이면서도 가장 좀 어려워하니까 조금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별들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죠. 그 별에 있는 물질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간 물질이라고 얘기해요. 성간 물질. 자,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별에 있는 물질은 거의 대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수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헬륨, 요 순서대로 존재를 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소가 거의 대부분 차지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자, 시간이 지나면은 이러한 성간 물질들이 막 모이게 되면서 하나의 구름 형태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을 성운의 형성이라고 얘기해요. 성운의 형성. 성운이라는 구름 형태의 성운이 형성하게 된다. 자, 이렇게 그러면 주위의 성간 물질들로 인해서 물질들이 막 모여들면서 하나의 구름 덩어리처럼 생긴 성운이 형성이 되고요. 자, 이때 각각 물질들이 막 모여지면서 중심부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중심부로 갈수록 물질들이 더 많이 있겠죠. 즉 밀도가 높겠죠. 그래서 중심부로 갈수록 그 밀도가 높은 곳에서 힘이 이제 생겨나게 돼요. 밀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밀도가 높은 곳에서 힘이 작용하는데 요 힘을 이제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가 이 중력 힘이니까 결국 에너지 형태죠. 그래서 중력 에너지 혹은 중력 수축 에너지 이런 것 혹은 수축 에너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는 중력 혹은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됐죠? 그 다음에 이 성운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쭉 시간이 갈수록 이 안에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계속 주위에 있는 모든 성간 물질들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운 형태가 더 이제 커지겠죠. 그 커진 형태가 하나의 원시별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원시별. 그리고 원시별은 그냥 그러한 기체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체 덩어리 형태로 되어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더 모이게 되면 이제 비로소 하나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별의 탄생을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탄생. 그래서 이 별의 탄생을 다른 말로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해요. 주계열성 별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됐죠? 그러면은 이 주계열성 옆에다가 적을게요. 주계열성. 자, 이렇게 주계열성 별이 탄생하게 되면은 기체 덩어리가 아까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얘가 여기서부터 아까 여기 성운 형성부터 쭉 별의 탄생까지 쭉 성간 물질이 중력 수축 에너지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 중력 수축 에너지는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지 여기서만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중력 수축 에너지. 이런 중력 수축 에너지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 주결성 별이 딱 탄생했을 때, 요때의 온도를 보게 되면은, 자, 중력 수축 에너지로 인해서 별의 내부는 어떻게 돼요, 근데? 그쵸? 이 중력 수축 에너지로부터 발생되는 내부를 보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고, 밀도도 올라가고, 압력도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다가 요 주결성 별이 딱 만들어질 때의 온도가 얼마다? 이때 만들어지는 온도가 1십 100 1000만 켈빈 온도 됐을 때 이런 주결성 별이 딱 만들어지고, 이 이상부터는 온도가 안 올라가요. 오히려 온도가 안 올라가고, 오히려 이제 더 이상 안으로 수축하는 에너지가 발생이 안 되니까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생겨요. 요렇게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생겨나는데, 이걸 바로 뭐란가? 내부 압력이라고 얘기해요. 요거를 내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력 수축 에너지와 요때 주결성이 만들어질 때는 내부 압력이 서로 같아질 때가 바로 주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때 만들어진 온도가 얼마다? 1000만 켈빈일 때 이러한 형태의 주결성 별이 탄생이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중력 수축 에너지도 일어나긴 하지만, 그것보다 안에 내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온도는 안 올라가니까 이제 다른 형태의 반응이 일어나요. 그 반응에 해당되는 게 그게 바로 핵융합 반응이 여기서부터 일어나요. 핵융합 반응이. 내부에서는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핵융합 반응을 안에 내부로 갈수록 거의 대부분 물질이 뭘로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수소가 있겠죠. 거의 대부분 수소이기 때문에 그런 수소가 참여한다고 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핵융합 반응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핵융합 반응이 뭔지. 핵융합 반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핵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네들이 핵융합 반응을 통하게 되면 얘네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더 큰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4개가 합치면서. 그럼 수소보다 더 큰 물질은 바로 헬륨 원자핵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헬륨 원자핵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를 잘 보시면은 수소핵 원자핵 몇 개? 4개짜리에서 하나짜리의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로 갈수록 질량이 감소되죠. 그래서 질량이 감소된 양만큼 뭐가 만들어진다? 에너지를 발생하게 된다. 요게 바로 핵융합 반응이에요. 그리고 더 무거운 물질을 만들어낸다. 요게 바로 요 핵융합 반응을 결론적으로 누가 얘기를 한 거야? 그쵸?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한 그러한 상대성 이론을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상대성 이론이 바로 요 핵융합 반응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별의 탄생을 하게 됩니다. 되죠? 자, 그럼 요 핵융합 반응으로 통해서 만들어진 요 별의 탄생. 자,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요 주결성 별을 대표적으로 어떤 별을 얘기를 하느냐? 자, 태양이 대표적인 요 주결성 별에 해당이 돼요. 왜냐, 얘 태양만 주결성 별로 남겨지고 나머지 행성들이 만들어질 때는 태양만 주결성으로 그대로 남겨지고 나머지 별이 만들어질 때는 주결성은 아주 잠깐 일시적으로만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주결성은 다른 별들은 다 일시적으로만 있다가 바로 이제 다른 형태의 별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주결성만 있게 되는 건 이 태양만 해당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을 보게 될 텐데, 자, 이 주결성 별은 어떻게 돼요? 밝기가 매우 밝죠? 밝기가 매우 밝고요. 자, 요 내부 압력과 중력 수축 에너지가 아까 같아질 때 주결성 별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크기가 어떻다? 크기가 일정하다. 크기가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수명이 어때요? 태양만 그대로 요 주결성으로 있고 다른 별들은 금방 사라져요. 금방 사라지고 다른 별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수명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바로 주결성 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앞에 거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자, 요 태양, 주계열성의 대표적인 요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만큼 커지는 별과 태양보다 더 큰 10배 이상 커지는 별, 요걸 기준으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태양만큼, 크기만큼 커지는 별이 있고, 태양보다 10배 이상, 10배 이상 커지는 별이 있어요. 요 두 가지를 놓고 좀 얘기를 할게요. 요건 좀 이따 얘기를 합시다. 자, 근데 아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지금 여기 내부에 있는 물질들은 전부 다 지금 뭘로 지금 전환된 상태예요? 안의 내부는 이제는 주계열성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전부 다 내부가 헬륨 원자핵으로 가득 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의 내부가 헬륨 원자핵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헬륨 원자핵.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중력 에너지 혹은 중력 수축 에너지를 누가 이 헬륨 원자핵이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크기만큼 쭉 커졌죠. 그 커진 별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적색 거성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적색 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적색 거성이 커진 만큼의 이제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중력 수축 에너지가 계속 열이 받게 되죠. 근데 그 열을 받을 때 언제까지 온도? 이 적색 거성이 만들어지는 온도가 1억 켈빈 온도 도달할 때까지만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적색 거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뭐가 일어나요? 아까도 똑같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때 1억 켈빈 도달했을 때 적색 거성이 만들어지고, 요때 다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보다 더 무거운 물질의 원소를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쵸? 그 원소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헬륨보다 더 무거운 물질인 바로 탄소가 만들어져요. 탄소 원자핵이 만들어지고요. 거의 대부분 탄소 원자핵을 만들고요. 일부는 산소까지도 만들어내는 그런 적색거성 별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보다 탄소 원자핵까지는 만든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 이상은 더 이상은 이제 온도가 안 올라가니까 별이 어떻게 돼요? 이제 바깥쪽과 안쪽으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별의 바깥쪽과 안쪽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온도는 안 올라가니까 이 적색 거성만큼 커진 별의 바깥쪽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그 물질들이 다시 이제 날아가게 돼서 우주로 날아가게 돼서 하나의 이제 다시 성운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다시 이제 별의 탄생이 이어지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백색 외성이라고 얘기해요. 백색 외성. 백색 외성이 아니라 행성상 성운.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져요. 다시. 그쵸? 다시 날아가니까 이제 성운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안쪽에는 가장 무거운 물질은 뭐다? 그쵸? 탄소 원자핵이 남겨져 있죠. 이 탄소 원자핵만 남겨진 형태인 이걸 바로 백색 외성이라고 얘기해요. 백색 외성으로 남겨진다. 즉, 이 태양 크기만큼 커진 별들은 적색 거성이 일어난 다음에 행성상 성운으로 남던가 아니면 백색 외성 형태로 남겨지게 되는 게 바로 태양 크기만큼 커지는 별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 온도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온도.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태양보다 10배 이상 커지는 별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10배 이상 커지는 별.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으면은 헬륨 원자핵이 이렇게 에너지를 받겠죠. 이런 식으로 받게 되겠죠. 그걸로 인해서 헬륨이 있을 때, 자, 이러한 것들이 계속 10배 이상 커진다는 것은 온도도 그 이상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면은 얘는 대략 8억에서 최대 30억 켈빈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최대 30억 켈빈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온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커지겠죠. 그 별이 바로 초고성 별이 되는 거예요. 초고성. 이렇게 초고성 별이 만들어지게 돼요. 됐죠? 그럼 이때 다시 뭐가 일어나요? 이때 다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핵융합 반응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당연히 헬륨보다 더 무거운 물질들이 막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걸 보면은 제일 처음에 탄소, 산소, 규소 쭉쭉쭉쭉 막 만들어지다. 그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철까지 만들어져. 철까지 만들어내는 게 저 초고성 별이 만들고 나서 이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데 철까지가 만들어지게 된다. 요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 이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온도가 안 올라가니까 별 자체가 이제 폭발을 하게 돼요. 폭발을 일어난다라고 해서 요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바로 초신성 폭발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저 옆에다 갈게요.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다. 자,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별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커지진 않고, 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마찬가지로 바깥쪽과 안쪽으로 놓고 봤을 때, 자, 바깥쪽은 다 날아가 버려서 이제 폭발로 인해서 모든 물질들이 날아가 버려, 우주 쪽으로 날아가 버려서 바깥쪽에 있는 물질은 신경을 안 쓰고 요 안쪽에 있는 물질들만 좀 신경을 써요. 왜냐? 요 안에 있는 물질들은 무거운 물질들이 만들어졌으니까 얘네들이 다시 반응을 하게 돼요. 왜냐? 지금부터는 요 초신성 폭발 이후 시점만 놓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별의 안에 내부에서는 아까 요런 제가 일부만 탄소, 산소, 규소 뭐 쭉 더 무거운 물질들이 만들어지겠죠. 어디까지? 철까지. 그러면 안에 내부에는 철까지 해당되는 여러 가지 무거운 물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물질들이 서로 이제 반응을 하게 돼서 요때부터는 자, 철보다 무거운 물질들을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야. 그게 어떤 물질이냐? 바로 철보다 우리 구리, 금, 납, 어디까지? 우라늄까지 만들어내요. 우라늄까지. 즉 다시 말하면 초신성 폭발 이후에서야 철보다 무거운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됐죠? 시점이 언제다? 초신성 폭발 이후 시점이에요. 그랬을 때 안의 내부를 보게 되면은 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안의 내부는 어쨌든 이러한 무거운 물질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자, 이 무거운 물질로 인해서 빛이 통과될 수가 없겠죠. 그럴 경우는 이제 블랙홀로 남기게 될 경우가 있고, 빛조차 통과될 수 없는 형태인 블랙홀 형태와 그 다음에 무거운 물질들로만 남겨진 형태인 중성자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남겨지게 되는 게 태양보다 10배 이상 커지는 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요거 지울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했으니까 일곱 번째. 자, 이번에 일곱 번째로 태양계 행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태양계 행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태양계 행성. 자, 이 태양계 행성은 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은 첫 번째로는 얘네들이 초신성 폭발. 이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모든 물질들이 다 우주 쪽으로 날아가 버린다고 했죠. 그 날아가 버린 물질들이 다시 모여서
다시 이제 성운을 형성을 하게 돼요. 성운 형성. 이 성운을 형성하게 되고, 이 형성된 성운들이 다시 성운 수축, 아까 수축 과정 얘기했죠. 중력의 에너지 받는 거, 요거. 그쵸? 그 수축 과정을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일어나는 게, 자, 성운에서의 회전이 일어나는데, 이 회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모든 시점이 태양계 행성들은 초신성 폭발 이후부터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신성 폭발이라는 게 한 군데서만 빵 하고 터트려져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막 군데군데서 여기서 여기저기서 막 군데군데 퍼지게 되는 거예요. 초신성 폭발이. 그럼 군데군데 폭발을 할 때 여기서 빵 터트릴 때 바로 옆에서 빵 이렇게 초신성 폭발이 터졌다. 그럼 서로 폭발이 같이 일어나면서 두 군데 가까운 데서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보면은 폭발이 일어날 때 요 옆에 있는 물질들이 서로 부딪히겠죠. 그 물질들이 부딪히면서 어떻게 물질이 탁 부딪히면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성운이 회전이 돼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성운이 회전이 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성운 형태는 가운데 물질일수록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성간 물질은 성운이 만들어질 때 내부로 갈수록 물질이 많죠. 밀도가 높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 서로 폭발로 인해서 서로 영향을 받아서 회전을 한다고 했죠. 그렇게 돼서 하나 이렇게 고리 형태로 원반 형태가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리 모양의 원반이 이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회전이 일어난 이후부터 이제 두 시점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리 모양 형태가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이 고리 부분과 여기 중심 부분, 이 두 가지가 각각 행성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해당돼요. 그래서 고리 부분에 해당된 곳은 거기가 뭐가 해당돼요? 이 고리 부분이 원시 원반부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중심부는 여기가 원시 태양이 돼요. 그래서 여기 원시 태양. 됐죠? 자, 시간이 좀 더 지나 봅시다. 원시 원반부터 해봅시다. 그래서 요 고리 모양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리 모양이 쭉 만들어질 때 다른 한쪽에서도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성운 회전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쭉 돌고 있겠죠. 그럼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부딪히겠죠. 이렇게. 계속 부딪히니까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물질들은 계속해서 그 부딪힘에 의해서 계속 합성이 돼요. 합쳐져요. 우리 마치 겨울에 눈 이렇게 굴리면 어떻게 해요? 눈덩이가 점점 더 커지는 형태로 그 형태로 계속해서 커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그런 물질의 부딪힘에 의해서 계속해서 물질 자체가 계속해서 커져 나가다가 이제 뭐가 만들어지느냐? 미행성체가 만들어져요. 미행성체가 만들어지게 된다. 됐나요? 자, 이때도 충돌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충돌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원시 행성이 만들어질 때까지도, 이때까지도 계속 뭐는 일어난다? 그런, 물질들 간의 충돌 현상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충돌은 계속 일어나게 된다.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나중에는 뭐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쵸? 행성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행성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행성이 바로 태양계 행성이 해당돼요. 이해됐죠? 자, 원시 태양은 아까랑 똑같아요. 그쵸? 중심부에서는 온도가 올라가겠죠. 왜냐? 중력 수축 에너지로 인해서. 그쵸? 그러다가 얘가 언제까지? 이 온도가 1000만 켈빈 온도 도달할 때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되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켈빈 온도 될 때 바로 헬륨이란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의 이제 그쵸? 주계열성에 해당되는 태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태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게 태양계 행성에 해당돼요. 각각. 이해됐죠?
그 다음에 8번째로는 이제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지구 형성 과정을 보도록 합시다. 지구 형성 과정. 자, 지구 형성 과정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시 지구가 있었어요. 원시 지구. 자, 원시 지구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요 지구 형성도 결국은 태양계 행성 중에 하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를 받겠어요? 그러한 미행성체들 간의 그런 충돌 형상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게 충돌은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얘가 하나의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돼요. 마그마의 바다.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충돌이 계속 일어나게 되니까 열과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열과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물질들이 녹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돼요. 자, 이렇게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될 때쯤에 더 이상 이 충돌 형상은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나게 돼요. 충돌이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나면서 그때부터는 요 마그마의 바다 안에 있던 물질들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질과 가벼운 물질로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요. 그 분리로 인해서 이렇게 형성이 돼요.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질은 안쪽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은 바깥쪽에 있겠죠. 그래서 바깥쪽 물질과 안쪽 물질로 이렇게 구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거운 물질이 주로 안에 내부에 있겠죠. 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물질이 바로 요게 핵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로만 가득 차 있는 게 요게 바로 멘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과 멘틀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핵과 멘틀로. 자, 이때 핵을 먼저 보면은 핵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로 무거운 물질인 철이란지 니켈이란지 이런 무거운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멘틀은 주로 규산염과 같은 이런 물질들로 가득 차 있어요. 됐죠? 그럼 얘네들은 주로 무거운 물질.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어디 있어? 얘네들은 주로, 그쵸? 가벼운 물질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된다. 됐죠? 자, 그러다가 이제 더 시간이 가게 되게 되면은, 자, 이제 더 이상 충돌이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이 안 일어나니까. 그쵸? 온도가 이제 서서히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쭉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은 요 규산염, 그러니까 가벼운 물질 중에서도 가장 요 바깥쪽에, 그쵸? 가장 바깥쪽부터 이제 식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자, 이렇게 되고, 가장 요 바깥쪽에 있는 요 층. 요 바깥쪽에 있는 층을 뭐라고 해요? 요거를, 그쵸? 요거를 원시지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바깥쪽을 원시지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안에 내부 아까 핵이라고 했죠. 핵. 이 핵은 다시 외핵과 내핵으로 나눠져요. 외핵은 주로 액체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내핵은 주로 고체 성분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부터 이제 쉽게 되니까 하나의 원시 지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는 예전부터 미행성체들과의 충돌이 계속 일어났던 그런 행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행성체들과의 충돌로 인한 이런 흔적들이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흔적들. 이 흔적은 미행성체들 간의 충돌로 나눠지는 지역이에요. 하필이면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때는 자 원시대기라는 곳이 존재하는데 원시대기 공기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는 주로 수증기로 됐어요. 수증기. 자, 이 수증기가 온도가 내려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응결 현상이 일어나면서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하나의 이제 비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게 된다. 응결 현상으로 인해서. 근데 그 비 내리는 지역이 하필이면 어디다? 요 미행성체들 간의 충돌로 일어난 요 지역. 요 지역에 이제 비가 내리면서 생겨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지역에. 그래서 여기 지역에
원시 바다가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원시 바다로서 탄생이 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원시지각, 원시대기, 원시바다, 특히 원시바다랑 원시지각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근데 원시바다가 만들어질 때는 그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이제 비로 내리면서 이제 바다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 대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같이 섞여서 바다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시바다에서부터가 뭐가 생성된다? 생명체가 탄생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됐나요? 앞에 거만 치울게요. 요거. 자, 그러면은, 자, 요때쯤에 이제 한번 그 지구의 대기 조성을 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 대기 조성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구 대기 조성 조건을 보면은, 자, 여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시간. 시간. 여기 오른쪽으로 갈수록 현재 시간에 해당돼요. 자, 그 여러 가지 대기 안에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쭉 원시 지구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일정한 기체가 있어요. 요게 바로 뭐에 해당된다? 요게 질소 기체. 요게 바로 질소 기체는 항상 일정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는,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기체가 있어요. 요게 바로 뭐에 해당된다? 요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기체는 쭉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어느 시점부터 요 시점부터 쭉 생성돼서 쭉 올라가게 되는 이게 바로 산소 기체에 해당돼요. 산소 기체. 됐죠? 자, 질소 기체는 쭉 일정하고 이산화탄소 기체는 쭉 이제 감소가 되는 게 얘는 쭉 감소가 되면서 어디에 녹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해수에 이제 녹아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의 석회암 형태로 남겨지게 돼요. 바다 깊숙이 석회암 형태로 이제 남겨지게 되는 게 이제 이산화탄소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 때 갑자기, 자, 요 시점을 가정해 두고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 대표적으로 이게 남세균에 해당돼요. 이 남세균에 해당되는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탄생을 함으로써 산소를 만들죠. 광합성 결과 산소를 만들어내니까 그 산소 기체가 쭉 만들어지면서 바닷속에 쭉 이제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생명체가 바다 안에서 많이 생성이 된다는 이유가 바로 요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바다 안에 산소 기체가 이제 포화가 되니까 그게 다 공기 중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산소 기체가 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산소 기체가 모여져서 하나의 오존을 만들죠. 오존 형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오존 형성을 하게 되고, 오존이 어떤 역할을 해요? 바로 자외선을 차단시켜줘서. 자외선을 차단시킴으로써 이제 바닷속에 있는 그 생명체들이 쭉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지구의 대기에 해당이 돼요. 자, 여기 지울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비교를 해야 될 게, 지구형 태양계 행성 중에서, 지구형 행성과,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을 여러분이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요 비교하는 것만 좀 얘기를 할게요. 비교하는 것만. 예를 들어서, 자, 지구형.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형 행성에는 어떤 게 들어가죠? 그쵸? 수, 금, 지, 화까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 목성형 행성에는 목, 토, 천, 해까지 들어가는 게 목성형 행성이죠. 자, 요거를 비교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비교를. 자,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지구형 행성은 지구형 행성이든 목성형 행성이든 전부 다 얘네들 다 태양계에 들어가죠. 태양계 행성에 해당되죠. 그 중에서도 지구형 행성을 먼저 보게 되면은 태양으로부터 되게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죠. 그 다음에 온도랑
온도랑 그 다음에 녹는 점, 그 다음 밀도. 요 세 가지는 지금 비교 대상이 목성형 행성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얘네 세 가지는 전부 다 높다. 높아요. 게다가 주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 얘네들은 암석질 형태로 되어 있다. 암석 형태로 되어 있다. 요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반지름, 크기, 반지름, 그 다음에 하나가 그 크기, 반지름, 질량, 질량.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되게 낮아요. 누구보다? 얘 목성형 행성보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그럼 목성형 행성을 보게 되면은 태양으로부터 주로 멀리 있는 행성들이에요. 멀리 있어요. 그래서 온도라든지 녹는 점, 그다음 밀도는 되게 낮아요. 얘네들 낮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 기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기체 형태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크기, 반지름, 그 다음에 질량은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지구형 행성보다는 다 높아요. 자, 요걸 가지고 하나 더. 얘네들은 위성이 없죠. 얘네들은 위성이 없고요. 없거나 혹은 적거나. 얘네들은 위성이 굉장히 많죠. 위성수가 굉장히 많다.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죠? 또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자, 뭐를 이제 얘기를 하냐. 요 각각의 항목들을 하나하나씩 떼가지고 그래프로 표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답을 찾아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를 예로 드느냐. 예를 들어서 이걸 예로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X축을 반지름, Y축을 질량으로 둡시다. 이 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반지름도 크고 질량도 큰 요 지점에서의 행성이 있을 거고, 반지름도 작고 질량도 작은 요 지점에서의 행성이 있을 거예요. 그럼 반지름 질량이 다 큰 형태가 바로 뭐가 해당돼요? 그쵸? 얘가 목성형 행성에 해당되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반지름과 질량이 모두 작은 요 지점이 바로 지구형 행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비교를 하실 수만 있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